그 후 병원 CCTV와 목격자들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 또 남편 진술에 의해 유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병원 게시판에 올린 폭로글로 대외적으로 좋았던 평판은 곤두박질치고 개인 SNS까지 비난과 조롱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을 당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처지를 비관해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어져 종결되었다. 게시된 글은 호영과 유라가 주영이 살아있을 때부터 몇 년에 걸쳐 뻔질나게 호텔을 드나드는 정황이 담긴 사진과 직접 목격한 구체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그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불륜을 저질러 왔음을 입증하는 글이었다. 남은 건 이 어둠 나뿐이다. 주어진 것에 주영 덕에 다소 여유를 찾은 일행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불현듯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은지기가 모습을 감추었고 바로 뒤이어 익히 들었던 인상착의 노인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막 도착한 그의 눈에 망자가 아닌 한 무리의 영이 된 이들이 구천 입구를 점령한 듯한 이례적인 광경이 들어와 짐짓 놀라는 것도 잠시 이내 전무후무할 정도로 서로 극명하게 다른 처지에 놓인 그들이 한데 모여있는 매우 개의하고 희귀한 현상에 벅 흥미를 느꼈다. 한편 그 시각 일행은 간절히 기다리던 상인이 차질 없이 도착한 것에 반색하며 주저없이 다가가 망설임 없이 말을 걸었다. 령들은 흔히 자신과 같은 미지의 존재에게는 경계심 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회피하려는 경우가 다분한 것에 비해 전혀 그런 모습은 비치지 않고 말을 걸어오는 것에 의아함이 든 상인은 그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며 답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기도 눈을 감아도 더 또렷해. 그런데 그러고 있었던 목적이 다름 아닌 자신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처음 가졌던 흥미는 배가 되고 참을 수 없는 궁금증까지 자아내게 했다. 그 물음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셋이 동시에 입을 때 답을 하려 하자 그가 이를 저지하고 한 발치 뒤에 물러서 딴청을 피우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주영을 노골적으로 가리키곤 답하길 요구했다. 그러자 그녀는 거드럭대며 콕 집어 자신을 지칭하는 말에 못마땅한 기색을 여실히 비추면서도 마지못해 아는 체하며 답했다. 이에 그녀가 상대하기 거북하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회피하려는 것에도 사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층 목소리를 낮춰 넌지시 이어 말했다. 그의 말에 순간 흠칫하던 주영은 뒤를 의식하고 잠깐 분위기를 살핀 후 애써 태어난 척 굴며 되물었다. 그녀는 원기에 잠식된 후 처참한 몰골을 감추고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둔갑해 있었지만 변질되어 신분을 박탈당했다고 한들 상인은 본디 지니고 있던 사자의 능력뿐 아니라 감추려 가려놓은 것도 꿰뚫어보는 천리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여전히 그들이 변모한 모습도 훤히 보였다. 은근히 비꼬며 협박하는 투에 분개한 그녀가 소리를 죽여 따져 묻자 그는 옅게 비웃고는 다시 또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주영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말에 구태여 반박할 의지가 들지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누군가를 해친 옹기인 걸 안다면 결코 모질게 밀어내거나 피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거리감 없이 편안한 사이로 지내는 건 어려울 게 분명했고, 이제 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내다 거기서 오는 서글픔까지 가지고 가고 싶진 않았다. 해주 일행은 그저 자신들의 입장만 잘 전달되면 그뿐이었기에 누가 말하든 상관없었다. 그래서 흔쾌히 동의하고 그들의 대화에 이목을 집중했다. 하여 의도치 않게 전달자가 된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들을 대변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가감없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후 정확히 온 목적과 용건을 말했다. 그가 뻔한 소리로 타박하자 가뜩이나 자신을 걸고 넘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주영이 빈정거리며 도발했다. 거기에 순간 노인이었던 상인이 발끈하여 그 형상을 지우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리듯 정언했다. 그러자 시종일관 다소 무례한 태도를 일관하던 그녀가 혼비백산하여 경직되었고 해주 일행도 꽤 유연했던 분위기가 벼랑간 살얼음판으로 돌변하자 덩달아 긴장한 빛을 여실히 드러냈다. 상인은 그제야 만족한 듯 변질된 사자의 모습을 유지한 채 능청스레 다시 입을 열었다. 고요 속으로 한 정체가 돼 사라져.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는 것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주영이 어찌 보면 상관없는 제3자임에도 더 격노하여 그들을 대신해 바로 반박했다.
당연히 그건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고 치졸한 거래였기에 당사자인 희주도 당장 환생권을 소지하지 않은 장수도 황망함을 감출 길 없어 그저 가려는 그를 허탈히 바라보았다. 한데 그때 연지가 황급히 그를 잡았다. 상인을 제외한 그 자리의 모두는 자신의 길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말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채의 망설임 없이 한 아주 짧은 한마디의 답에 이번엔 상인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정해진 답을 바로 짐작했음에도 회의감이 들어 재차 물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급작스러운 전개에 모두가 어리벙벙한 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와중에 그녀가 다시 호기롭게 말했다. 새로운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녀의 손목에도 주영에게 있었던 것처럼 세 개의 붉은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날 그들은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건 암묵적으로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고 그로 인한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한동안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었고 장수도 매일 같이 오는 아내를 향해 혼잣말을 수없이 하며 삶에 대한 미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서서히 삭히곤 특별한 일 없이 그저 평탄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육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요란하게 알려왔고 그는 어느새 당도에 있는 사자의 용도에 따라 미련 없이 이승을 떠났다. 뒤늦게 사실을 접한 이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에 쓰디쓴 아쉬움을 드러내며 진심으로 그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주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헤어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어 얼마 후 주영 또한 단 한 번도 언질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의 시간이 만료되자 마지막까지 별 내색 없이 혼자 부천 입구로 향했다. 그건 나름의 배려였다. 만약 혜주와 연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배웅하려 할 것이고 그럼 눈앞에서 자신이 추격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불가피하게 목도하게 될 건 불보듯 뻔했기에 가뜩이나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감을 심히 느끼고 있는 그녀들에게 가급적 그런 상황을 더 겪게 하는 것만큼은 피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는 추억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혜주와 연지는 갑자기 사라진 주영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길로 갔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기에 급작스러운 이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마음껏 애도하는 것으로 남아 위안을 삼으며 마음을 달랬다.